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자식에게 다 털어놓고 싶은데 막상 입 밖에 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말이죠.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그 말이 아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까 두려워 가슴이 턱 막히곤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후회를 낳고 침묵은 지혜를 낳는다. 우리는 살면서 내뱉은 말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남겼지, 침묵 때문에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부모라 해도 끝까지 침묵해야만 하는 것, 자식에게조차 비밀로 남겨야 하는 6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말로 자식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평생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젊은 날의 깊은 후회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때 너 학비를 더 못 대줘서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구나. 순간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부모의 평생 후회까지 짊어져야 하나 마음속에서 무겁게 내려앉는 돌덩이 같았죠. 여러분, 부모의 후회는 자식의 몫이 아닙니다. 내 과거의 미안함을 털어놓는다고 아이가 위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은 불필요한 짐을 떠안게 되고 때로는 죄책감마저 갖게 되죠.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의 무의식은 자식의 운명이 된다. 내 후회를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자식의 마음속 운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후회는 자식에게 털어놓아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묻어두고 살아내야 할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배우자와의 깊은 갈등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술김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엄마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만 했다. 그 순간 아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해야 하나, 어머니를 원망해야 하나, 속이 뒤엉키며 답답해졌죠. 부부의 갈등은 부부의 몫이지 자식의 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자식에게 털어놓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가족 치료학자 머레이 보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갈등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순간 그 아이는 평생 감정 삼각관계의 희생자가 된다. 즉, 부모의 고백이 아니라 부모의 투쟁 속으로 아이가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갈등은 아무리 아프고 오래된 상처라 해도 끝까지 자식에게만큼은 침묵해야 하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돈과 유산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의 대화 속에서 이 주제를 꺼내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너희에게 물려줄 게 없다. 혹은 재산은 누구한테 더 줄 거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순간 형제 자매 사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늘 고마움이 컸습니다. 생활비를 도와준 것도 부모 곁을 자주 찾은 것도 다 큰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 속삭였습니다. 사실 집은 큰 형한테 주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의 가슴은 순간 벅찼지만 동시에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 언젠가 동생이 알면 나를 원망하겠지. 결국 부모가 원했던 고마움이 아니라 형제간의 벽만 남게 된 겁니다. 돈과 유산 이야기는 절대 자식에게 직접 흘려선 안 되는 비밀입니다. 부모의 의도는 사랑이었을지라도 자식들에겐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꿀보다 달기도 하지만 칼보다 깊이 베기도 한다. 돈 이야기는 달콤한 약속처럼 들리지만 결국 마음을 쪼개는 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돈과 유산의 문제는 자식 앞에서 고백할 비밀이 아니라
법적 절차와 조용한 준비 속에서만 정리해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가족 내 깊은 상처입니다. 사실 내 할아버지가 옛날에 큰 잘못을 저질렀단다. 너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안엔 끔찍한 일이 있었어.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어서 털어놓는 고백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어떨까요? 듣는 순간 집안 전체가 부끄러운 그림자로 덮이는 것처럼 숨이 막힙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내 외삼촌은 젊을 때 큰 빚을 지고 집안에 폐를 많이 끼쳤단다. 그게 우리 가족이 가난했던 이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존경하던 외삼촌의 모습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고 가족 모임에서도 편하게 웃을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 가족의 깊은 상처는 자식의 눈에 새로운 진실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흠 있는 집안이구나. 내가 짊어져야 할 그림자가 있구나. 그 마음은 자식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세상 속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집안의 어두운 비밀일수록 침묵하는 것이 자식에게 더 큰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남에 대한 깊은 원한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원망할 대상을 품고 삽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사업에서 속았던 기억, 혹은 친척과의 오랜 갈등, 마음속에서 아직도 쓴 마처럼 남아있는 이름들이 있죠. 문제는 그것을 자식에게까지 흘려버리는 순간입니다. 너희 삼촌은 나쁜 사람이야. 평생 나한테 큰 상처를 줬지. 우리 집을 힘들게 만든 건 결국 저 이유 때문이야. 이 말이 자식에게 남기게 되는 건 교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편해지고 피하고 싶고 미워해야 한다는 굳은 틀이죠. 부모의 원한은 자식의 시선 속에서도 낙인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의 한은 땡땡이라는 사람이다. 절대 잊지 마라. 아들은 그날 이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유 모를 반감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본인 인생에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원한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스스로 끝까지 끌어안고 가져가야 할 짐이지. 자식에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되는 어두운 불씨입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내가 품은 원한을 자식에게까지 전하는 순간, 그건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원한은 끝까지 침묵해야 하는 비밀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죽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병은 끝이 아닐까?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몸이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철렁하고 검진날이 다가오면 밤잠을 설칩니다. 이 불안을 자식에게 그대로 털어놓는 부모가 많습니다. 나 이번엔 못 견딜 것 같아. 너 없으면 어떻게 하니?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식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걱정이 커져 잠을 설치고 멀리서도 전화가 올까 불안해하고 내 삶이 부모의 두려움에 묶여버립니다. 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네 아버지 곁으로 곧 갈 거야. 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가 두려워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죽음 얘기로 끝나니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에게까지 전하는 순간 자식의 삶까지 공포로 뒤덮어버립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 우리 삶의 그림자가 되어선 안 된다. 내 두려움은 내 몫이지 자식의 몫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은 자식에게조차 끝내 침묵해야 하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부모 마음은 늘 자식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털어놓고 싶고 두려움도 나누고 싶지요.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의 마음에 평생의 짐을 얹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은 지키면서도 자식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첫 번째 전략은 후회 대신 감사로 바꿔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후회는 누구나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하지만 이런 말은 자식에게 짐처럼 남을 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후회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가 그때 더 잘 못해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라고 하면 아이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네가 꿋꿋이 살아줘서 나는 늘 고맙다 라고 말하면 아이 마음은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같은 감정이지만 후회의 말은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고 감사의 말은 자식의 가슴을 일으켜 세웁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표현은 인간관계의 면역 체계다. 후회의 언어가 관계를 병들게 한다면 감사의 언어는 관계를 지켜내는 백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후회 섞인 말은 자식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감사 섞인 말은 자식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후회가 목 끝까지 차올라도 그 순간 입술을 다물고 감사로 바꿔 전해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갈등의 말 대신 침묵의 행동으로 보여주기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자식에게 털어놓는 것은 자식을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쌓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 풀려 하기보다 행동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다투고 속이 상했을 때 아들에게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평생 힘들었다 라고 말하는 대신 평소처럼 식탁에 밥을 차려두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그 순간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부모는 갈등이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는구나. 문제가 있어도 나를 끌어들이지 않는구나. 이 침묵의 태도가 바로 자식에게는 건강한 관계의 본보기가 됩니다. 심리학자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에서도 강조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의 갈등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갈등을 드러내는 대신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평생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말로 풀고 싶은 순간 차라리 침묵 속에서 존중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이 자식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부모의 진짜 지혜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돈 이야기는 법과 문서로, 말은 침묵으로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돈과 유산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남길까? 형제 자매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 고민을 자식에게 직접 말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가 집은 큰 형한테 주려고 한다. 사실은 네가 더 도와줬으니 네 몫을 크게 줄 거다. 이 말은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그날 이후로 형제들은 서로의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부모가 나보다 쟤를 더 챙기는구나 하는 불신이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문제는 입으로 말하지 말고 법적 절차와 문서로만 남기는 겁니다. 자식에게 직접 약속하는 대신 공증이나 유언장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죠. 한 어르신이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너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집중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그 덕분에 장례 이후에도 형제 자매는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에게 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돈 이야기는 말로 꺼내는 순간 독이 되지만 묵묵히 준비하는 순간 자식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으로 행하고 소인은 이로움으로 말한다. 돈 문제를 입으로 말하는 순간 부모의 의도는 의가 아니라 이익으로 들려버립니다. 그러니 법과 문서로 준비하고 입으로는 침묵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가족의 상처를 교훈으로만 남기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내 깊은 상처는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네 할아버지는 큰 잘못을 저질렀단다. 너 태어나기 전에 집안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 이런 고백은 자식의 눈에 새로운 진실이 아니라 낙인으로 남습니다. 우리 집안은 흠 있는 집안이구나. 나는 그런 피를 이어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자식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평생 자기 삶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자체를 말하는 대신 거기서 얻은 교훈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친척 중에 빚 문제로 집안이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사실은 누가 빚을 져서 집안이 무너졌다라 라고 말하기보다 살다 보면 욕심이 화를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분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으로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은 과거의 그림자를 떠안지 않고 삶의 지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 교훈으로 삼으면 지혜가 된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은 고통의 나눔일 뿐이지만 그 상처에서 길어낸 교훈을 전하는 것은 지혜의 나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의 깊은 상처는 자식에게 비밀로 남기되 거기서 길어낸 교훈만 건네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원한을 말로 풀지 말고 삶으로 흘려보내기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원한이 생깁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이웃과의 갈등, 혹은 친척에게 당한 서운함.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너희 삼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망가졌어.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 부모의 원한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느낍니다.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해야 하나? 부모의 적은 곧 내 적이구나. 그 순간 자식의 시선은 갇히고 관계는 왜곡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원한은 말로 퍼뜨리는 대신 행동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묵상으로 내려놓는 거죠. 자식에게 말로 전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둘째, 원한이 올라올 때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떠오를 때 자식에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사람을 볼 때는 겉보다 속을 잘 봐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남기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은 인간의 영혼을 좀먹는 가장 오래된 독이다. 그 독을 자식에게까지 전하는 순간 그것은 대물림되는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말로 전하기보다 내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죽음의 두려움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로 바꾸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병과 죽음 앞에서 불안해집니다. 혹시 이번 병은 끝이 아닐까?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자식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 불안은 그대로 자식의 삶을 옥죄고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죽음의 두려움을 준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거나 장례 절차를 준비하거나 정리정돈을 스스로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에게 두려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을 말로 토로하는 대신 지금 살아있는 순간을 자식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무서워 죽겠다가 아니라 오늘 네 얼굴을 보니 참 기쁘구나.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곧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남기지 않고 준비와 감사로 바꿀 때 자식에게는 짐이 아니라 지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끝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다 털어놔야 하지 않을까? 내 진심을 알아주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의 진심이 언제나 자식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고 어떤 고백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때로 말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후회를 삼키고 갈등을 묻어두고 돈 이야기는 준비 속에 정리하고 가족의 상처는 교훈으로만 남깁니다. 그리고 원한은 흘려보내며 죽음의 두려움은 준비로 바꾸어 둡니다. 여러분, 침묵은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사랑, 끝내 감춰둠으로써 더 단단해지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결국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는 자식에게 불필요한 짐이 되는 말을 남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혹은 사랑이라 믿었던 고백이 오히려 무거운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이 말이 내 자식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짐이 될까? 가슴속에 한 번 더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